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AI 신소재 공정을 이해하다 2부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진공관과 트랜지스터 공정을 이해하고 신소재 공정을 머신러닝 관점에서 설계할 수 있다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처음 시간에 저희가 진공관 계산기와 트랜지스터 계산기를 말씀드린 것을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진공관 계산기의 핵심 소재는 진공관이 되겠고, 그 진공관은 마치 백열전구처럼 생겼습니다. 그 백열전구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유리관이 있고 그 안에 전선이 있습니다. 금속선이 있는데 그 금속선에 열을 가해서 열전자가 방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렇게 방출된 전자가 전압의 유무로 인해서 더 많이 흐를 수 있고 적게 흐르는 것을 제어함으로써 증폭기 역할을 하고, 그 증폭기가 결국 계산 과정을 혹은 계산 능력을 주는 그런 소자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공관 기술에서 트랜지스터로 넘어가면서는 금속선과 유리관이 아닌 실리콘이 핵심 소재가 됐고, 그 실리콘 안에 불순물을 도핑함으로써 그 불순물로 인해서 증폭기, 즉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가 있었고, 그런 트랜지스터가 결국 계산 기능의 핵심이 됐었죠.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크기와 또 빠르기는 선폭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런 선폭을 결정하는 공정기술은 다름 아닌 리소그래피, 즉 미술에서 말하는 리소그래피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그런 공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대표적인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다른 소재로 이루어졌던 그런 기기를 상상하시면서 머신러닝이, 즉 머신이 어떤 식으로 이러한 다양한 소재의 공정을 이해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공관 제조 과정을 보겠습니다. 진공관 제조 과정은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를 좀 정리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자가 꼭 필요하고, 기술자가 쓸 수 있는 기구 혹은 도구가 필요하며, 상당히 손을 요하는 그런 손기술을 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도록 사진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선을 붙이고 꺾고 또 재배열하는 과정이 있으며, 초자 작업을 통해서 유리관 모양을 만드는, 성형시키는 과정도 있으며, 또 전선을 그 안에서 가지런하게 정렬시키는 과정이 있고, 밀봉하는 과정을 통해서 맨 오른쪽 하단과 같이 백열전구 모양의 진공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어떨까요? 트랜지스터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배우셨겠지만, 반도체 공장 내에 혹은 팹 내에 자동화된 로봇들이 웨이퍼가 들어가면 거의 사람 손을 안 타고 바로 증착과 리스와 금속 배선을 바로 공정하는 것을 배워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못 배우셨다면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간에서 말했던 단결전 실리콘 웨이퍼를 잘 잘라서 우리가 웨이퍼를 준비하면, 그 웨이퍼를 우리가 로에 놓고 산화물을 올립니다. 그걸 산화물 증착 과정이라고 하고, 또 그 위에다가 다른 증착 장비로 실리콘 나이트라이트, 즉 지라물을 또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리소와 식각 공정을 통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패턴을 하고, 그 상황에서 불순물을 임플란트라는 주입 방법으로 주입을 시켜서 소스와 드레인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금속 알루미늄을 증착해서 소스, 게이트, 드레인 구조의 트랜지스터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다른 소재에 대해서 공정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빌딩 블록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관은 백열전구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고, 금속선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속선의 직경은 밀리미터 사이즈이기 때문에 금속선 빌딩 블록은 밀리미터 크기의 그런 소재 빌딩 블록이 되겠고,
유리관의 두께 역시 밀리미터 혹은 작아도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밀리미터 사이즈의 빌딩 블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트랜지스터는 웨이퍼는 밀리미터 혹은 센티미터 사이즈지만 불순물 들어가는 깊이라든지 선암물 막이라든지 질암물 막은 다 나노 크기이기 때문에 나노 크기의 빌딩 블록이 되겠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단위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밑에 써놨는데 1mm는 1000 마이크로미터고 1000 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나노미터입니다. 따라서 진공관과 트랜지스터 두 개를 비교해보면 빌딩 블록의 크기 차이가 100만 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왜 진공관 계산기는 그렇게 클 수밖에 없고 트랜지스터 계산기는 그렇게 작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근거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소재를 만들m에 있어서 사람과 도구 그리고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공관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의 손과 사람의 판단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사람 손발은 소재 운반, 기계 장착, 도구 활용, 그리고 뇌는 판단 결정 계획해서 어떤 변수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오감은 공정 변수를 관찰하면서 또 어떤 장비에 돌발 변수가 있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줍니다. 그리고 도구 및 기계는 소재 빌딩 블록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혼합 및 재배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만약 우리가 공정을 사람에 계속 의존하게 된다면 머신러닝을 통해서 할 때는 사람이 하는 파트와 도구가 하는 파트를 따로 분리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 불편함과 복잡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머신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개입되는 공정보다는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 기계로 온전히 할 수 있는 공정이 배우기가 더 쉬운 공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번 장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진공관 공정보다는 트랜지스터 공정에다가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트랜지스터는 실리콘 웨이퍼로부터 소스, 드레인, 게이트가 달려있는 트랜지스터까지 단위 공정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위 공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실리콘 웨이퍼를 받아와서 그 위에 실리콘 산화물을 증착시키는 공정을 좀 세분화해서 표현한 것이 본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리콘을 절삭해서 일단 우리 팹에 갖다 주면 불순물이나 먼지가 그 위에 아마 덮여 있을 겁니다. 눈엔 보이지 않지만 덮여 있을 겁니다. 그러한 웨이퍼를 우선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RCA 공정으로 세척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세톤, 에탄올, DI 워터로 세척을 하고 그러면 웨이퍼 클리닝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거쳐서 수분막이 아마 형성이 될 거고요. 그 수분막을 없애기 위해서 드라잉, 즉 건조 관적이 들어가고요. 건조된 웨이퍼를 이제 퍼니스, 즉 로에다가 장착시키는 웨이퍼 로딩이 있을 것이고요. 로딩된 상태에서 산소를 불어주면서 열 처리하는 산화 과정, 즉 서멀 옥시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위에 이제 산화물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웨이퍼를 위에서 본 것과 옆에서 본 그림이 바로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블랙박스 영상을 보듯이 만약 머신이 볼 수가 있다면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공정을 설계하고 변수들을 잡으면 내가 원하는 균일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두께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지 머신러닝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이 그것을 줄 수 있는지 하나의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전 슬라이드에서 보였던 그런 세분화된 과정 중에서도 첫 번째, 즉 웨이퍼 세척 공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즉 불순물, 빨간 불순물이 덮여있는 웨이퍼를 초음파 세척기에서 아세톤, 에탄올, 증류수를 통해서 세척을 했을 때 이제 목표 구조가 있을 텐데, 즉 불순물이 없어지고 순수 DI 워터, 즉 증류수만 살짝 올라간 상태가 됐을 텐데, 그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공정 벡터가 필요한지는 바로 위에서 초음파 세척 장비는 어느 회사 무슨 장비를 썼으며, 공정 변수로는 초음파 출력, 세척 시간, 아세톤, 에탄올 증류수의 순도, 또 온도, 또 공급 회사명 같은 정보들이 바로
공정 벡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예로서 머신러닝 중에서는 CNN을 기반으로 한, 즉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한 유넷이 있는데, 그 유넷은 원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행자나 자동차나 가로수를 우리가 즉각 인식하고 바로 레이블링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왼쪽 위에서 우리가 화소수가 많은 영상을 받은 것을 계속 디멘전 리덕션 하면서 어떤 피처가 있는지를 끄집어내고 그 피처의 레이블링해서 다시 원본 파일에다가 우리가 인식을 시키는 것처럼 웨이퍼를 우리가 사진을 찍고 그 웨이퍼 위에 있는 불순물들을 우리가 ID, 즉 인식할 수 있도록 유넷을 예를 들어 활용하면 이게 실리콘 웨이퍼가 어떤 타입인지, 불순물은 어떤 종류의 불순물이 있는지, 그리고 양은 얼마나 있는지, 크기는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프로세스 벡터, 즉 아까 말씀드린 초음파 장비는 뭘 썼고 각 공정 변수를 뭘 썼는지를 우리가 프로세스 벡터를 넣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유넷을 써서 그 유넷의 비중이나 웨이팅이나 아니면 바이어스를 우리가 조절해서 이러한 공정 벡터에 들어가면 이 웨이퍼는 결과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학습을 시키면, 그러면 바로 우리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초음파 장비를 통한 웨이퍼 세척이 어떠한 구조로 이 웨이퍼를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웨이퍼 세척뿐만 아니라 건조, 그리고 웨이퍼를 로에다 넣고 또 로 안에서 산화물 방막을 올리는, 즉 산화물 열 처리 과정까지 이해를 시키게 되면 전 과정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더 빠른 속도로 최적화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문장 설계와 공정 설계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나 혹은 다른 번역기를 쓸 때 실제로 단어의 특징들과 역할이 이미 워드 벡터, 즉 벡터 형태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단어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혹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그런 단어인지, 그리고 이것이 주어로 들어갈지 서술어로 들어갈지 목적어로 들어갈지가 정해지면, 그러면 그들의 최적의 조합으로 가장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을 설계하듯이 공정 역시 특징들이 있고, 즉 어떤 장비, 어떤 공정 변수를 써야 되는지 하는 특징들이 있고, 역할, 아까 말씀드린 소재를 추가하는 공정이냐, 제거하는 공정이냐, 혼합, 재배열하는 공정이냐라는 역할에 따라서 실제로 순서가 정해지듯이 공정 벡터를 통해서 공정 설계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목적하는 의미를 전달하면서 최적의 단어 조합이 있듯이 목적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최적의 공정 조합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번역기에 쓰는, 즉 Recurrent Neural Network 기반의 여러 최첨단의 그러한 그 알고리즘을 CNN과 같이 결부하고 ANN을 더 추가해서 우리가 공정을 머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머신 러닝을 통해서 더 글로벌 옵티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트랜지스터 공정에서 사용되는 소재는 무엇인가요? 1번, 유리관. 2번, 실리콘. 3번, 나일론. 4번, 흑연. 네, 맞습니다. 바로 2번, 실리콘이죠. OX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장을 설계하는 것과 신소재 공정을 설계하는 것은 유사점이 전혀 없다. 네, 틀렸죠. 유사점이 상당히 있고, 따라서 문장 설계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적극 활용해서 공정 설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